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고양이 산책고입니다. 네, 그동안은 저희가 루나의 일상 영상을 좀 업로드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본업이 사진작가다 보니까 사진에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루나의 일상은 일상대로, 그리고 사진 관련 영상은 사진 관련 영상대로 따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노출, 그리고 그 노출을 결정짓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 요소라고 하면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진은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네네. 많이 들어보죠.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노출이라는 거는 사진이 받아들이는 빛의 양을 말하는 것이고,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빛을 받아들이는 양을 결정짓는 게 사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잠시만요. 가장 적절하게 조절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적절하게 조절을 하냐가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카메라 뷰파인더를 보시면 아래에 눈금이 있어요. 눈금에서 이 휠을 조작을 해가지고 눈금의 가운데에 맞추면 그게 적정 노출이에요. 모든 카메라가 이 적정 노출은 18% 그레이 컬러에 맞춰져 있거든요. 너무 어려우시죠? 설명을 드리면 너무 광활하고 큰 범위이기 때문에 존 시스템이라는 것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아무튼 적정 노출이라는 거는 뷰파인더를 봤을 때 눈금의 가운데가 맞는 게 적정 노출이라는 겁니다. 앞서 저희가 그 노출의 3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네네. 이제 그 노출의 개념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꼭 아셔야 되는. 무조건 아셔야 되는 개념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스탑이라는 겁니다. 그 사진에서 스탑이라는 개념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개념이고, 이 스탑 개념을 아셔야지 우리가 배웠던 그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를 컨트롤할 수가 있으세요. 그 스탑 개념을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얼만큼 밝게 찍은 건지, 내가 뭐 혹은 어둡게 찍은 건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이 잡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탑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서 저희가 그 스탑이라는 게 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탑이 뭡니까? 밝고 어두운 거를 좀 수치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스탑이란 게 저도 그렇고 처음에 배웠을 때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스탑이 뭐냐 이런데, 스탑은 그냥 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정 노출을 하고선 촬영을 하셨는데 너무 어둡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 단계 좀 밝게 찍자. 그게 이제 한 네. 스탑 밝게 찍었다고 표현을 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탑이 한 스탑은 3분의 1 스탑씩 나눠져 있고요. 셔터 스피드가 1초에서 바로 2초로 넘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한 번에 너무 두 배가 차이 나게 하는 면은 좀 그러니까 100 바로 200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100에서 125, 뭐 160, 200 이런 식으로 중간에 3분의 1씩 끊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빛을 조절할 수 있게 설정을 해놓은 거죠. 두 배가 밝아진다고 하면 되게 엄청 많이 밝아질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한 스탑 밝아졌다는 게 그냥 한 단계 더 밝아졌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는데 더 편할 것 같아요. 한 스탑을 어둡게도 찍어보고 밝게도 찍어보고, 뭐 혹은 두 스탑도 어둡게 찍어보고 밝게 찍어보면 대충 사이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밝아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이게 그러니까 1초로 놓고 찍었을 때랑 2초로 놓고 찍었을 때는 어느 정도 밝아지는구나, 약간 이런 것들의 개념이 잡히실 테니까 사실 같은 환경에서 노출을 좀 바꿔가면서 찍어보면은 더 이 노출의 개념 그리고 스탑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데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노출의 3요소 그리고 스탑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스탑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 하시면 적정 노출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초보자가 다가가기 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기준으로 한 표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죠? 그거를 BD라고 하고요. 이게 BD 개념을 사실 다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진을 네네네. 배우시는 분들도. BD라는 게 Basic Daylight Exposure. 낮에 나가서 이렇게 세팅해서 찍으면 그냥 딱 나온다. 그냥 적정하게 나온다라는 거의 기준점이 일단 있거든요. 이게 BD, F16, 셔터 스피드 125분의 1초, ISO 125. 이게 딱 그 기준점이거든요.
물론 항상 모든 상황에서 맞아 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기준을 정해주는 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촬영할 때 참고를 하시면 매뉴얼로 놓고 촬영을 하실 때 좀 더 수월하게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셔터 스피드가 뭔지, 그리고 조리개가 뭔지, ISO가 뭔지, 그리고 스탑이 뭔지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 왜 이 세 가지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조리개, 뭐 셔터 스피드. 뭐 조리개를 안 건드리고선 그냥 셔터 스피드만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ISO만 그냥 어두우면 ISO만 그냥 뻥 올려도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각자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찍기 전에 오브젝을 어떻게 촬영을 할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 특성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조리개 같은 경우는 심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네. 셔터 심도. 스피드는 움직임 그리고 사물의 궤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ISO는 서포팅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 사진 자체의 질감, 뭐 노이즈가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만큼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ISO 400, 뭐 혹은 800, 1600 이런 식으로 ISO가 수치가 높아지면 노이즈가 끼거든요, 사진에. 근데 노이즈의 질감이 사진의 퀄리티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잘만 활용을 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이 사진에 좀 거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질감, 텍스처를 좀 추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ISO를 점점 높이면 그 필름의 느낌이 많이 틀려져요. 입자가 거칠게 나오기 때문에 복싱하고 이런 스포츠에서 이 거친 느낌을 내고 싶다 했을 때는 뭐 ISO를 많이 올려가지고 되게 거친 느낌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특성들이 하나하나씩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리개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조리개의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조리개의 특성은 사진에서 또렷하게 보이는 부분,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결정짓는 심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 초점이 얼만큼 깊게 혹은 얕게 맞느냐를 결정짓는 게 조리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심도. 전 카메라 배우면서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심도에 대해서 좀 설명 조금만 해주실래요? 네, 심도. 네, 심도는 depth of field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DOF. 내가 어딘가에 초점을 잡았을 때 그 초점의 앞과 뒤로 얼마만큼 초점이 맞느냐 하는 그 초점 거리를 DOF라고 하죠. DOF라고 해요. 그러면 조리개를 개방을 하거나 조리개를 조였을 때는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 건가요? 조리개를 개방을 해서 심도를 얕게 했을 경우에는 포커스를 어딘가에 제가 맞췄을 때 초점 거리가 얕기 때문에 배경이 좀 또렷하지 않고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초점을 맞았던 부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집중을 시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시선이 아무래도 거기에 집중이 되고, 뭐 배경이 좀 지저분하거나 내가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런 식으로 심도를 얕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셔터 스피드는 어떤 특징이 있죠?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면 물체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는 거고,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면 CCD, 이 한 장의 사진에 물체의 움직임을 저희가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꽃으로 한 명은 L자 쓰고 한 명은 O자 쓰고 한 명은 V자 쓰고 한 명은 E자를 쓰면서 LOVE 해가지고 사진이 이쁘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슬로우 셔터를 많이 개방을 해가지고 촬영하는 기법이고요. 또 빠르게 촬영하는 경우는 스포츠에서도 많이 나오죠. 축구할 때 선수들이 헤딩할 때 그럴 때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네, 혹은 스탑 액션 포토그래피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순간도 포착해낼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총알이 뭐 사과를 뭐 지나가는 장면이랄지, 뭐 혹은 빗방울의 궤적이랄지, 뭐 아니면 물이 물에 떨어졌을 때 그 크라운을 만들어내는 거랄지, 뭐 그런 순간들을 포착해낼 수 있는 스탑 액션이 있을 수 있어요.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를 갖고 일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뭐 저렇게 촬영할 때는 저렇게 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렇죠. 뭐 그거는 사진을 찍는 사람마다 다 각각의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셔터 스피드를 일부러 느리게 해서 막 흔들리는 느낌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진이 흔들리지 않고 최대한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걸 어쨌든 선호하는 편이라서 포컬 랭스 곱하기 2분의 1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을 좀 적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24 70mm짜리 렌즈를 줌 렌즈를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24mm 찍을 때는 24 곱하기 2 그러니까 48이죠. 48 포컬 랭스라는 게 뭐 24mm로 촬영을 한다면 포컬 랭스가 24가 그렇죠. 되는 건가요? 네, 포컬 랭스가 24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24mm로 예를 들어서 풍경을 촬영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셔터 스피드는 2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8분의 1. 그러니까 48분의 1에 가장 가까운 수치가 50분의 1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0분의 1초 보다는 빠르게 촬영을 해야지 이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포컬 랭스 공식은 렌즈가 무거워질수록 좀 더 전 적용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70-200으로 예를 들어 촬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200mm로 놓고 찍을 때는 사실 그 공식을 제대로 적용을 하면 400분의 1초 이상으로 찍어야지 사진이 흔들리지 않을 공산이 있는데 사실 400분의 1초로 항상 놓고 찍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환경 자체가 빛이 좀 덜 들어오는 곳에서는 400분의 1초로 놓고 찍는 경우가 없어서 그래서 적어도 저는 어쨌든 포컬 랭스만큼은 그 셔터 스피드를 확보를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200mm로 촬영을 하면 적어도 200분의 1초보다는 빠르게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촬영을 할 때 먼저 셔터 스피드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게 모델 촬영 같은 경우는 확실히 모델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50분의 1초는 위험해요. 그렇죠.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125분의 1초를 적정으로 맞춰놓고선 촬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렌즈마다 이제 손떨림 방지가 있기 때문에 125분의 1초를 해놓고 촬영을 하든 뭐 60분의 1초를 촬영하든 흔들림이 많이 생기진 않는데 클라이언트한테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뭐 손떨림 방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는 낮춰서 촬영해도 돼 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 최대한 셔터 스피드를 많이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리개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ISO를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뭐 그 중요도는 촬영에 따라서 뭐 그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요소에 뭐를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촬영하는지는 무슨 촬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맞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철기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셔터 스피드가 어찌됐든 확보가 어느 정도는 돼야지 사진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좀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셔터 스피드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 의견도 그렇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트라이팟, 삼각대를 놔두고선 촬영을 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사람 모델을 촬영할 때 모델도 움직이고 카메라도 움직이기 때문에 트라이팟을 아무리 세팅을 해놓고 촬영을 한다 해도 이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면 모델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 흔들림을 캐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카메라에서. 그래서 웬만하면 모델 촬영이나 인물 촬영 같은 거를 할 때는 셔터 스피드를 확실히 확보를 하고 촬영하는 게 맞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정말로 그 흔들리는 거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트라이포드, 그러니까 삼각대를 놓고 촬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미러 락업을 해제를 하고 촬영하시는 분들도 네. 있더라고요. 그 미러가 찰칵하면서 찍히는 그 흔들림조차도 용납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민감하신 분들도 있다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이 셔터 스피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미지가 선명하게 나오고 흔들리지 않게 나오는 게 셔터 스피드의 역할이 얼만큼이나 큰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러 락업은 미러리스에는 없고요. 당연히 그 DSLR 또는 SLR에 우리가 뷰파인더로 봤을 때 이 미러로 보는 거거든요. 이 미러를 셔터를 누르면 찰칵하면서 미러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 진동 때문에 이미지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촬영 전에 미러를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셔터를 누르면 이미지가 캡처가 된 다음에 미러만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제 진동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민감한 스타일은 또 아니라서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이것도 뭐 어떤 것을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틀려져요. 뭐 풍경 같은 거를 촬영을 해야 되는데 뭐 당연히 뭐 조리개를 완전히 조여서 찍는다 해도 이 셔터 스피드 조리개를 많이 조이면 이제 셔터 스피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미러를 올려가지고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죠. 네 많이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이면 내가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라는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셔터 스피드는 이 정도로 정리가 된 것 같고 조리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렌즈마다 그 최대 개방치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조리개가 뭐 정말 비싸고 좋은 렌즈들은 뭐 1.2, 1.4까지도 개방이 되고 보통은 2.8, 뭐 혹은 4.0 조금 가격대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성능이 좀 떨어지는 렌즈 같은 경우는 조리개 값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변동이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거를 뭐 가변 렌즈라고 합니다. 네네네. 근데 가변 렌즈 같은 경우는 조리개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조차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촬영하는데 조금 불편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촬영할 때 조리개를 최대 개방치로 물론 촬영할 때도 있지만 포커스가 어쨌든 최대로 조리개를 개방을 하면은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심도가 얕아지기 때문에 이 포커스가 내가 원하는데 딱 맞게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스탑 개념을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한 3분의 1 혹은 2 정도 닫아서 그러니까 조리개를 조금 닫아서 촬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렌즈가 예를 들어서 2.8, f2.8까지 개방되는 렌즈라고 하면은 뭐 f 뭐 3.2 뭐 혹은 뭐 한 스타 f4까지도 좀 닫아서 촬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심도가 조금이라도 더 깊어지니까 포커스가 나갈 확률이 좀 줄어들겠죠.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포커스라는 게 그 내가 찍으려고 하는 대상과 제 카메라가 어쨌든 평행을 이루어야지 포커스가 좀 잘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찍으려는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평행을 해야지 잘 맞는지.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게 평행이 되지 않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뭔가를 올려다보게 찍는다거나 혹은 밑에서 내려다보게 찍는다고 할 때는 이 포커스가 분명히 나는 이 사람의 눈에 맞춰놓고 찍었다고 생각하고 촬영을 했는데 이 포커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심도를 좀 넓게 잡아 놓으면 어찌됐든 포커스가 나갈 확률이 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인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